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비상출판사에서 나온 마법 같은 블록 구문이라는 책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책은 기본편과 파란색이 기본편이죠. 그 다음에 초록색 필수편, 그 다음에 또 한 권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실전편, 이렇게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말이죠, 요 기본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마법 같은 블록 구문 기본편, 제목에서 나타나 있듯이 구문을 공부하는 책입니다. 고등학생들 구문을 공부하는 책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이 책 한 권도 또 3개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개의 책이란 말은 뭐냐면요, 이렇게 넘겨보시면은 이렇게 기본편에 마블북이라 해가지고요, 요 책 한 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레인보우북이라 해서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해설서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해설서라기보다는 또 하나의 기본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이 좀 초록색으로 나왔는데 원래 파란색입니다. 제가 잃어버려가지고 이거 한데, 요거는 이제 메모리북이라 해가지고 문장들을 이렇게 휴대해서 암기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한번 이 책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실까요? 자, 학생들이 단어를 알아도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흔히 구문이 약하다, 구문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 독특하냐 하면, 먼저 이렇게 보시면 말이죠, 이제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은 색깔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색채 심리학을 구태여 언급하지 않더라도 인간에게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도구가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란색은 이제 주어를 나타내고요, 빨간색은 동사, 그 다음에 초록색은 보, 갈색은 목적어, 보라색은 부사와 같이 이렇게 색깔별로 우리가 다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장의 오형식 구분할 때 S라고 표시하든가 V, O, C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 책은 그런 표시를 다 걷어내 버리고 오로지 색깔로만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례를 잠깐 보시면요, 스테이지 1에서는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와 동사에 대한 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명사구, 부정사와 동명사, 명사구하고 명사절이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되는 경계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스테이지 3에서는 조금 문장이 이렇게 종속절과 주절로 이루어져 있는 부사절,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이런 관계들이 나오고요. 가정표현, 우리가 흔히 가정법이라고 그러죠. 가정법과 비교구문, 그 다음에 기타 구문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문장의 그 성분을 이렇게 색깔별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자, 이 색깔들은 외울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시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올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 대표적인 챕터 1부터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스테이지 1에 보면 영어 문장 구조와 동사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스테이지 1에 챕터 1 영어 문장 기본형, 그 다음에 챕터 2 시간 표현 조동사, 그 다음에 챕터 3의 수동태, 챕터 4에 동명사, 그 다음에 과거분사, 전치사고 이런 것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여러분이 한눈에 보시기에도 지금 문장에 우리가 일형식이라고 할 때 SV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표시 없이 주어는 파란색, 그 다음에 동사는 빨간색, 보라색은 수식어인 부사어로 이렇게 약속을 하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형 이렇게 되고요.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는 갈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을 통해서 문장의 성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의 구조를 살펴보면요, 자, 유닛 1 해가지고 영어 문장 1형이 나오죠. 1형식. 그래서 이렇게 주어 파란색, 그 다음에 동사 빨간색, 그 다음에 수식어
보라색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간단한 문법 설명이 나오고요. 여기에 이제 1, 2, 3 세 가지 모범적인 문장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Still waters run deep. 잔잔한 물이 깊이 흘러 할 때 학생들이 자신도 모르게 요 색깔을 통해서 요게 주어로구나. 빨간색이니까 동사로구나. 그다음에 보라색이니까 보로구나. 이런 거 부사어로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나서는요. A, B, C형의 문제들을 풀어보게 돼 있죠. A는 톡톡 튀는 영어 문장 우리말로 바꾸기. 자, 예를 들면 one by one 하나씩 The stars appeared in the sky. 별들이 나타났다 하늘에서. 그래서 파란색 주어, 빨간색 동사. In the sky 보라색이니까 부사어가 되겠죠? 여기도 앞에 부사고요.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그냥 SVO 이런 거 표시 안 하고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써보는 거죠, 이렇게. 네. 일단 B로 가서는 뜻을 새겨보면서 괄호한 둘 중 하나 고르기. 이른바 양자택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문장의 구조를 이해했으면 여기서 한번 답을 고르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C로 가서는요, 영장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단어들을 흐트러 놓고 요거를 문장의 구조에 맞게끔 영어의 어순에 맞춰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쏜살같이 흐른다. 뭐 이런 문장들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책의 특징이 이렇게 스마일 표시가 나온 거는 그야말로 좀 유머 코드예요.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께서 지루한 공부 중간중간에 조금 웃어보라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라고 이런 스마일 표시를 했습니다. 스마일 표시가 있는 거는 약간 유머 코드가 있는 문장이라고 아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나갑니다. 똑같죠? 이렇게 색깔로 대표적인 문장을 주고 간단한 문법 설명, 그 다음에 모범적인 문장 3개, 그 다음에 이제 A, B, C형으로 문제를 풀어보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파란색 기본편은 아마 대상이 공부를 아주 잘하는 2학년, 중2나 또는 중3, 조금 기초가 약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보면 딱 맞는 수준의 이런 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그 예문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예문들은 굉장히 이 저자분들께서 신경 써서 엄선한 문장들인데요. 동서고금의 교훈이 될 만한 주옥 같은 그러한 문장들을 인용해서 예문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동사요. 여러분들 이 체제를 알겠죠? 이 책의 시스템을. 그래서 이렇게 색깔별로 설명을 하고요. 모범적인 세 문장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A, B, C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자신의 응용 능력을 기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챕터 말미에는 이렇게 간단한 리뷰 문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 책의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선생님들이 아주 정교하게 교과 과정을 짜서 자연스럽게 점점 어려워지는 구문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끝냈으면 이걸로 끝난 게 아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레인보우 책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챕터 1을 다 공부를 했다. 유닛 1을 다 공부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요 책을 펴시고 요 책의 한 문장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부하는 방법이 있죠. 예를 들면 A4 용지 같은 것을 이렇게 가려가면서요. 자, still waters run deep 이렇게 나오죠? 그건 해석을 해보고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고요. 여기 오른쪽에 단어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설명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를 이렇게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A4 용지로 가리는 이유는 어떤 그 distraction, 좀 산만한 요소들을 가림으로써 집중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려가면서 복습을 쭉 해보라는 겁니다. 이 책을 부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해설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여기서 배웠던 거요. 여기서 배웠던 내용과 똑같은 순서죠. 문장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복습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색깔이 다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마블북에서는 색깔이 없는 게 있었는데 이 레인보우 책에서는 모든 문장의 색깔을 표시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장 성분을 이해하기가 아주 좋게 되어 있습니다. 꼭 요거를 공부를 해 두시면은 훨씬 좋죠.
네,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아까 마블북만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요 책까지 같이 병행해서 보셔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 책이 별로다 그러면 이 책만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이게 더 확실한 충실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공부해 나가시면은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메모리북 같은 거 이렇게 작은 책이 있단 말이에요. 요거를 들고 다니시면서 좋은 문장들을 자꾸 보고 암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문장 2개를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고요. 아니면 또 내가 변형해서 나만의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여기를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학습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 인터넷에 들어가셔가지고 영작도 해볼 수 있고 직접 이렇게 손으로 써볼 수 있는 그런 시험지 같은 것들이 출력해서 공부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어 공부할 때 어떤 참고서가 나오면 말이죠. 이 책을 지은 분들의 의도대로 취지대로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가장 이 책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마법 같은 블록 꿈은 기본편 이 책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책 필수편으로 넘어가서 필수편이 어떻게 또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충 설명이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